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샤를루에 팔레트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팔레트는 밝고 용감한 소년이었지만 늘 새로운 모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경계에는 마법의 숲이라는 금단의 숲이 있었는데 이곳에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흐릿한 아침 팔레트는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어서 숲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숲의 경계에 다다르자 팔레트는 매우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나무들은 키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모든 것이 초록빛으로 빛나는 듯했습니다. 숲속을 더 깊이 들어갔을 때 팔레트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 주변에는 희귀한 식물들과 나비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팔레트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 오두막에서 작고 늙은 요정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팔레트를 보자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기 이름은 마리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리안은 이 숲의 수호자이며 팔레트를 도와줄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팔레트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 마리안은 미소 지으며 숲의 깊숙한 비밀들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팔레트에게 자연의 언어와 숲속 생명체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팔레트는 숲의 동물들과 식물들에 대한 애정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요정과 함께 여러 모험을 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팔레트는 별빛이 가득한 숲에서 마리안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숲을 두려워하나요? 마리안은 오래전 숲이 인간들에게 고난의 장소로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들어와 숲을 망치려 했기 때문에 숲은 그들을 스스로 막아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숲에는 두려운 전설들이 생겨났고 인간과 숲의 경계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팔레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숲과 하나가 되었고 숲의 친구가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도 숲의 아름다움을 알리려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간 팔레트는 사람들과 자신의 모험담을 나눴고 많은 이들이 이제는 숲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팔레트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 마법의 숲을 이해하고 존경했던 인간으로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안과 숲속의 친구들은 팔레트를 기리며 언제나 평화로운 숲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렇듯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샤를루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야기가 쓰여졌고 지금도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교훈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먼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깊고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롭고도 두려운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고아 소녀 로젤라는 무작정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사는 것이 힘들었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로젤라는 갑자기 수수께끼 같은 휘황찬란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빛을 따라가 보니 그녀는 마법 같은 정원에 다다랐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고 호수 위에는 하얀 백조가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백조는 로젤라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소녀여. 나는 이곳의 수호신이란다. 너는 나의 정원에 온 첫 인간이란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니? 로젤라는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백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백조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고요하게 호수 위를 떠다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참으로 용감하구나. 널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겠단다. 백조는 부드럽게 말하며 호수 속으로 잠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백조는 다시 나타났고 그녀의 발치에는 작은 황금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마법의 열쇠야. 내가 진정 원하는 곳으로 안내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거라. 로젤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숲을 나와 다시 마을로 돌아갈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으로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로젤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열쇠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온기와 사랑이 그리워진 로젤라는 열쇠가 세상에 진실한 사랑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마법의 열쇠는 그녀를 새롭고 따뜻한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법의 열쇠는 마을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지금도 그 숲속의 호수 위에서는 백조가 떠다니며 진정한 용기와 사랑을 찾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고 푸른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꼬맹이 필립이 살고 있었어요. 필립은 피리 부는 것을 아주 좋아해서 매일 저녁 숲가에 앉아 피리를 불곤 했습니다. 그의 피리 소리는 무척 아름다워 마을 사람들도 저녁이면 필립의 연주를 들으러 숲가에 몰려왔답니다. 어느 날 밝은 밤 필립은 평소처럼 피리를 들고 숲 가장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특별했어요. 달빛이 유난히도 밝아서 숲속 모든 것이 금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죠. 필립이 피리를 불기 시작했을 때 그 소리는 마치 달빛과 춤을 추는 것처럼 어우러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주위에 나무와 꽃들이 필립의 피리 소리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필립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어요. 그러나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마법 같은 장면은
너무도 생생했고 아름다웠죠. 필립의 피리 소리는 점점 더 아름답고 강력해졌고 그 소리에 매료된 작은 숲의 요정들도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정들은 필립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필립의 연주가 그들이 오랫동안 잃어버린 춤의 리듬을 일깨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정들은 필립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필립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는 특별한 것이 필요 없어요. 피리를 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정들은 웃으며 그렇다면 너에게 이 마법의 피리를 남겨줄게. 이 피리는 내가 진정으로 원할 때 그 소원을 들어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필립은 그 마법의 피리를 받아들고 그 순간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이후 필립은 여전히 매일 밤 숲가에서 피리를 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필립이 피리를 불 때마다 숲은 언제나처럼 생기 넘치고 활기찼답니다. 필립은 아직도 그 마법의 피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앉아서 피리를 부는 것만으로도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불어온 것은 바람에 의해 불이 번지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공포에 질려했죠. 그때 필립은 그의 마음 속에 진정한 소원을 말했습니다. 이 마을이 안전하기를 그리고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그러자 그의 손에 있던 마법의 피리가 빛나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 빛은 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불길은 잦아들고 하늘에서는 따뜻한 비가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적에 감격하며 필립에게 모두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필립의 피리 소리는 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로까지 퍼져나갔고 그의 이름은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필립은 언제나처럼 숲가에 앉아 피리를 불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는 마법의 피리와 함께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던 모든 것을 이미 갖고 있었던 셈이었죠. 그리고 그 간절한 소원이 마을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필립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전설이 되었고 그의 피리 연주는 늘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주는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마법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숲이 있었다. 그 숲의 중심에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연못의 마법에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에 손을 대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신성하게 여겼고 아무 때나 가서 소원을 빌기보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만 찾아갔다. 연못 근처에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나무들 사이로 나 있는 오솔길은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더했다. 숲속에서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참나무와 전나무가 뿜어내는 상쾌한 공기가 가득했다. 어느 하절기에 이 마을에 안나 라는 이름의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고 있었다. 안나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다. 그녀는 책을 좋아했고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다녔다. 어느 날 그녀는 마법의 연못에 대한 전설을 듣고는 그곳에 가보고 싶었다. 호기심을 멈출 수 없었던 안나는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해 그곳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안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숲으로 갔다. 그녀는 연못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숲은 그녀가 들어간 순간부터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나무에서 내려다보는 햇빛이 마치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처럼 부드러웠고 각종 꽃들이 향기를 뿜어내며 반겨주었다. 안나는 자신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다. 마침내 안나는 연못에 도착했다. 연못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거울처럼 맑은 물속에 하늘이 그대로 비쳐 있었고 물가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행복하게 헤엄치고 있었다. 안나는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속삭였다. 부디 내 가족에게 행복과 건강을 주세요. 순간 연못에서 잔잔한 파문이 일더니 연한 빛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안나의 손끝에 닿았고 따스한 기운이 그녀의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안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로운 느낌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음미했다. 그날 이후 안나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가족이 점점 더 화목해지고 온 마을이 그 영향을 받아 더욱 평화로워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람들은 안나가 숲속 연못에서 무슨 신비로운 일을 겪었는지 묻곤 했지만 안나는 미소만 지을 뿐 비밀을 지켰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연못의 전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안나도 그녀의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그 연못과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마음에 품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 마법의 연못 이야기는 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전해 내려가고 있었다.